안녕하세요. 도미미TV입니다. 영상이 너무 늦어져서 일단은 사죄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 영상을 기다리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유산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저도 장 청소 프로젝트를 한 5일 전부터 시작했는데 다이오프 증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여기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가지고 화장을 못했어요. 오늘 지금 쌩얼이라서 안경 끼고 눈썹만 살짝 그렸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 제가 장청소 영상을 올린 후로 이제 장청소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벌써 효소 제품들 구매해가지고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좀 올라오고 있고 해서 저도 샀거든요. 이거를 해보려고. 사실 그 전에는 운대실렌산 이거 먹고 있었는데 사실 바이오필름 제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영상을 만들려고 유산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가 알아낸 거라서 사실 저도 해보지는 않고 조사한 정보를 토대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도 해봐야겠지 싶어가지고 샀어요. 근데 이거 지금 5일차 후기는 제가 나중에 영상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장 청소를 하셨으면 이제 좋은 유익균들을 깔아 주셔야겠죠. 면역 세포가 가장 많이 생성되고 활성화되는 곳이 장이기 때문에 일단 장 건강만 잘 챙기셔도 전반적인 몸속 건강이 쑥 올라가요. 그래서 일단은 필수로 들어가야 할 유산균주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유산균 구매하실 때 보면 성분표에 막 균주들 이름이 이렇게 막 적혀 있잖아. 이름 되게 길어요. 근데 락토바실러스 머시기, 그 다음에 비피도 박테리움 머시기 하면서 뒤에 이름이 따로따로 추가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락토바실러스라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많아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그 다음에 플란타룸, 카제이, 아시도필루스 등등 이렇게 락토바실러스 뒤에 막 이름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종류가 엄청 많은데 다 드실 필요도 없고 다 아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 유산균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유산균 다 살펴보면 들어간 균주는 다 비슷비슷해요. 간혹 이렇게 특허로 자기네들이 특별히 개발한 더 강력한 균주들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쓰는 균주들 다 비슷해요. 왜냐면 연구를 많이 했던 결과 이게 제일 장까지 잘 살아서 가고 면역력 증진이나 배변 활동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들 위주로 다 연구가 이루어진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짜들구레한 것들은 많이 아실 필요는 없고 요 기본적인 몇 가지만 잘 보고 사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람노서스, 그 다음에 플란타룸, 아시도필러스, 카제이, 불가리쿠스, 헬베티쿠스, 살리바우스 요 정도가 대표적인데 이름이 길어요. 앞에 만약에 성분표 L. 뭐뭐뭐 돼 있으면 이게 락토바실러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락토바실러스 종류는 주로 소장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위장,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 그리고 요로 등등 여러 곳에 막 분포를 많이 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픕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무튼 입이랑 위장, 질 이런 데서 분포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내산성 및 내담즙성 해가지고 위산이나 담즙 이런 소화효소 같은 거에도 강해서 장까지 잘 살아서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류를 분해해서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젖산, 박테리오신 같은 항균 물질들을 생성하고 해서 항염증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가 질 내에 분포를 잘 하게 되면 적당한 유기산 생성을 해서 그 산도 유지에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유산균 드시면 그 질염이나 이런 거 잘 걸리시는 분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 영상 보러 오시는 분들이 지루성 피부염으로 검색을 해서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게 칸디다를 없애고 유산균을 먹는 게 지루성 피부염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이게 사실 지루성 피부염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고 장내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올라가요. 지루성 피부염,
그 아토피 피부염, 그다음에 뭐 류마티즘, 관절염 등등 이런 면역 질환 관련들 있잖아요. 건선이라든지 뭐 한포지 이런 거 전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장 건강이 좋아지면 없어져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먹어서 장이 튼튼해지면 지루성 피부염이 뭐 완벽하게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증상이 정말 많이 호전되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지? 이거 운대실렌산? 이거 칸디다 없애는 거 이거 먹고 지루성 피부염은 지금 이제 거의 없어졌거든요. 가끔 여기 입술 주변에 조금 피부염 생기긴 하는데 그거는 되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조금 올라오기는 해요.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람노서스, 그 다음에 플란타룸 요 두 가지 유산균은 꼭 체크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장내 기능 개선, 변비나 과민성 대장, 설사 이런 거에 도움을 주는 가장 큰 효과 좋은 균주는 아시도필러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람노서스, 그 다음에 플란타룸, 아시도필러스 요 세 가지는 필수로 들어가 있는 유산균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카제이라는 유산균은 이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고, 뭐 헬베티쿠스, 살리바우스 이 정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있는 것도 보셔도 돼요. 근데 그냥 람노서스, 플란타룸, 아시도필러스, 카제이 요 네 가지 정도만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피도 박테리움이라는 유산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TV에서 많이 봤죠. 그 불가리스 같은 야구르트 먹으면 막 비피더스 유산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비피도 박테리움은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고 한 4-5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비피도 박테리움은 주로 대장에 거의 분포를 해 있고 혐기성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그 산소와 접촉이 있는 곳에는 거의 분포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내장 기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주로 대장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에 분포가 되었기 때문에 배변 활동 관련 효과가 조금 많아요. 왜냐면 대장은 어차피 이제 수분 흡수하고 똥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이게 포도당을 분해해서 유기산을 만들고 특히나 이 비피도 박테리움이 만들어내는 아세트산이 되게 항염? 뭐라고 해야 되지?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이제 염증 질환 같은 거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장내 유해균 번식을 제어하는 데도 효과가 큽니다. 특히나 이게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비타민 B 그리고 비타민 K 같은 것들을 몸속에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장이 건강하고 유산균이 잘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 추가적인 비타민 B나 K를 복용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K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같이 영양제 덕후들만 일단은 많이 아는 정보인데 K는 아직 많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유행을 타진 않았어요. 이제 좀 안다는 사람들만 먹고 있죠. K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한번 비타민 D, K, A 이렇게 지용성 비타민 종류 묶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몰라. 그 몇몇 균주는 이제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 그다음 면역 조절 등등 다양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특히나 이런 비피도 박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모유 먹는 영아들 장내에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특히 초유를 먹은 애기들. 그래서 초유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엄마의 몸속에 있는 그런 유산균들이 이제 모유를 통해서 애기한테 가는 거죠. 비피도 박테리움은 이제 비피도 박테리움, 비피덤, 그 다음에 락티스, 롱검, 브레브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락티스랑 롱검 이 두 가지는 약간 필수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보너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락티스예요. 락티스가 유아의 대장에 주로 제일 많이 서식하는 유산균인데 그 애기들 변이 안 좋은 경우에는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면 애기들이 아토피가 있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이 락티스가 면역 조절에 효과가 좋습니다. 애기가 변이 안 좋다고 하시는 애기 엄마분들은 애기 유산균 먹일 때 락티스 있는 제품들을 꼭 고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락티스가 만약에 항생제를 복용하더라도 항생제에 잘 죽지 않고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는 유산균이고, 그다음에 이게 항생제가 그 나쁜 박테리아를 죽이는 걸 도와서 함께 그 세균 활동을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세균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균 같은 거 죽이는데 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궤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롱검. 롱검은 증식 속도가 엄청 빠르고 장까지 잘 살아서 간다고 해요. 그리고 유해균을 억제하고 염증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콜레스테롤 배출해요.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행복 호르몬 아시죠? 사람이 이제 기분 좋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 있거든요. 세로토닌을 만드는 호르몬의 전구체가 그 트립토판을 생성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불면증이나 우울감 개선 이런 데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피덤은 백혈구 증식을 촉진하고 항생물질을 생산해요. 근데 이거는 비피덤은 안 들어가 있는 유산균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브레브 같은 경우에는 유해균 억제 및 세균성 설사 막는 데 도움이 돼서 장염 같은 거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 장염 예방 혹은 장염 치료. 그래서 비피도 박테리움 종류 중은 락티스랑 롱검은 필수로 들어가고, 제 생각에는 브레브 정도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만 균주는 이 정도, 기본 균주는 이 정도 보시고, 그다음 기타 균주 중에서 스트랩토코커스 서모필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서모필러스 같은 경우에는 열에 강해서 장까지 잘 간대요. 위산에도 강하고. 근데 별다른 효과가 없어요. 없어도 상관없는 유산균인데 왜 들어있냐면 총 균주수를 조금 뻥튀기 하려고 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유산균 이렇게 배합 비율을 알 수가 없잖아요. 각 브랜드마다 자기네들이 특허로 만든 그런 배합 비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모두에게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무슨 균주가 들어있는 건 알 수 있지만 이 배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우리가 사실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머필러스를 넣고 균주수가 많게 좀 뻥튀기를 하는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뭐 조금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머필러스가 들어있는 거는 웬만하면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균이라는 균주가 있는데요. 이거는 유산균은 아니고 효모예요, 효모. 약간 일종의 곰팡이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칸디다처럼 그런 나쁜 곰팡이가 아니고 좋은 효모예요. 그래서 그 기능은 유산균이랑 비슷해요. 근데 장점은 이게 그 박테리아가 아니잖아요. 그 효모잖아요. 일단 일종의 곰팡이균이니까 항생제에 죽지 않아요. 그리고 열에 민감하지 않고 그 소화효소에도 민감하지 않대요. 그래서 장에 오래 살아남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효과는 이게 칸디다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진균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드실 필요는 없고 장 내 건강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됐으면 그때부터 복용을 하시면 칸디다 생성 억제하는 데 약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복합 유산균 제품에서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가 들어있으면 아마 가격대가 조금 올라갈 거예요. 단독 제품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어떤 균주가 필요한지 이제 알아보셨다면 균주 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그 투입 균주수랑 보장 균주수라는 게 있어요. 그 뭐 직구하는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통에 적힌 게 보장 균주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 설명에 보면 제조 시 뭐 100억 개를 넣었는데 유통기한 내에 실제적으로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보장 균주수는 뭐 40억 이렇게 보통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허브 제품들을 제가 주로 구매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 통에 적힌 게 보통 보장 균주수인 것 같더라고요. 국내산 제품들은 보니까 크게 투입 균주수를 크게 적어놓고 보장 균주수를 좀 작게 적어놓더라고요. 그 체크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균주수가 많다고 좋은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균주수가 높은 걸 드실 필요는 없고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로 시작하셔서 효과가 없으면 뭐 300억, 그 다음에 또 효과가 없으면 1000억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요즘 너무 막 4,500억까지 받거든요. 그렇게까지 뭐 고함량을 드실 필요가 있으실까 싶은데 적은 양을 먹더라도 장에 잘 생착해서 그게 증식을 잘 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양이 상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먹으면 더 장까지 살아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살아남아서 증식을 할 확률도 높겠고. 근데 300억 정도로 만약에 충분히 효과를 보셨다면 굳이 증량하지 않으셔도 돼요.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균주수가 적더라도 뭐 코팅 기술, 이게 장까지 잘 살아가느냐, 그 코팅이 너무 잘 돼 있어도 장에서 이게 분해가 안 돼서 장에서 생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적절한 코팅 기술, 그리고 균주들도 같은 이름이라고 해도 그 발견해서 개발해서 특허낸 균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도 생착률이나 장까지 가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허받은 균주들을 이용하면 가격대가 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좀 약간 비싼 고스펙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균주 수가 많지 않아요. 뭐 50억에서 100억 정도 안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좀 약간 특허받은 균주를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좀 있고, 코팅 기술이 좋고, 그리고 뭐 안에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포함해서 장에서 생착 증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제조된 제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균주수에 집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 제품이 코팅 기술이 좋은지, 그리고 배합 비율은 어떤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대부분 조금 믿을 만한 브랜드들을 이용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세계 3대 유산균 제조 회사가 있어요. 그 제조 원료 회사죠, 원료 회사. 그 원료 회사에서 유산균을 받아와서 가공해가지고 파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대 유산균 제조 회사가 듀퐁, 다니스코, 그다음에 뭐 크리스찬 한센, 뭐 DMS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의 원료들을 사용했다면 믿고 뭐 복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회사 제품을 썼으면 분명히 박스에 적혀 있을 거예요. 잘난 척을 해야 되니까. 성분표에 보시면 유산균주 이름 옆에 막 GG, 뭐 DDS1, LA14 등등 추가적으로 뭐 넘버 같은 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개발 회사에서 만들어낸 특허 균주들이거든요. 뭐 그런 거가 적혀 있는 것들로 고르시면 조금 더 효능을 보장받으실 수 있겠죠. 같은 균주라도 개발사 특허에 따라 넘버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보관, 냉장 보관이냐 실온 보관이냐. 직구 제품들 같은 경우는 구입하실 때 꼭 냉장 보관하는 제품인지 아니면 실온 보관 가능한 제품인지를 체크하시고 구매를 하세요. 왜냐면 배송이 우리가 한국으로 오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로 오는데 3, 4일 적어도 일주일까지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냉장 보관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아무리 아이스팩을 같이 보내준다 해도 그게 일주일씩 안 녹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냉장 보관하는 그런 신선한 유산균을 드시고 싶으시면 국내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 직구 제품들은 냉장 보관 안 해도 되는 제품들로 체크를 하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령을 하셨을 때는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보관을 냉장고를 하시면 훨씬 조금 균주를 죽지 않고 조금 더 오래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은 실온이지만 보관은 냉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이 정도만 아셔도 유산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패하지 않고 고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기존에 먹던 유산균입니다. 이게 락토비프 300억짜리 유산균이거든요. 아이허브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개별 포장이 1순위고요. 왜냐면 이게 실온 보관 제품인데 받자마자 저는 냉장 보관을 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냉장 보관을 하든 어쨌든 자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냉장고에 넣었다 꺼냈다 뺐다 하면 그 습기도 찰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이 개별 포장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 다음 추천 이유는 이거는 듀퐁 다니스코사의 원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료사 자체가 일단 약간 믿을 만한 원료사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허브 독점 그 브랜드 아시죠?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여기 게 약간 아이허브에서 세일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가성비가 좋은 유산균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SF722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앞전 그 칸디다 박멸 영상에 알려드렸던 그 칸디다 없애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래는 먹고 있었고, 그 이번에 유산균 그
자료 정리를 하면서 그 바이오 필름 제거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화효소는 처음 먹어봐요. 저도 이거 이제 먹기 시작한 지 5일밖에 안 됐어요. 5일. 이거랑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먹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그 영상에서 추천드린 제품 중에서 요거 신톨 AND 요거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거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근데 이걸 산 이유가 이 안에 그 뭐지 유산균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효소 바이오필름 제거 도움을 주는 효소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유산균 먹이 프리바이오틱스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따로 사면 어쨌든 뭐 이거랑 금액이 비슷하지 싶어서 저는 그냥 일단 이걸 먹어보고 싶어서 이걸 샀고 지금 복용한 지 한 5일쯤 됐어요. 이거 운대실렌산이랑 두 개 같이 복용했고 이게 지금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지금 요거는 잠시 아껴두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장기 품절이어갖고 저 계속 사야 되는데 못 사다가 떨어졌어요. 이제 그저께 품절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게 그때 장기 품절이어서 이거 말고 운대신이라고 비슷한 제품을 하나 추천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는 운대신이랑 그 다음에 버버린 복합 제품이에요. 저 그것도 먹어보고 싶어서 이거랑 그거랑 두 개를 다 주문했어요. 그거는 제가 또 나중에 복용해보고 한번 후기를 올려드릴게요. 언제 올려드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영양제가 떨어져서 마음이 약간 불안한 느낌? 지금 5일이 됐거든요. 복용한 지. 근데 다이어프 증상일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첫날에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소화가 너무 안 되고 속이 막 메슥메슥 해가지고 그날 진짜 토할 뻔했거든요. 그 다음에 하루는 또 설사를 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어요. 지금 카메라 좀 멀리서 잘은 안 보이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제가 지금 여드름 짜고 뭘 엄청 많이 붙여놨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거는 좀 예전에 짠 거 지금 색소 침착 남은 거라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화장을 못한 거예요. 짜증나.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피부가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에 유산균이랑 그 유산균 먹이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묶으려고 했는데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서 끊고 프리바이오틱스는 또 3부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최대한 빨리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곧 구독자가 1000명이 될 것 같아요. 이벤트를 할까 생각 중인데 무슨 이벤트를 할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